반갑습니다.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에서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아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제가 키노트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행사 주제가 제조의 AI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제조 산업에 다양한 그 AI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깊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주제가 그냥 피지컬 AI입니다. 파트너 포함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것이 피지컬 AI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같이 협의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사실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우리는 자동화라는 이런 토픽들을 통해서 인간을 대신하는 AI와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잘 연결은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일로가 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제조업에서 AI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트렌드와 함께 엔지니어링 AI, 그리고 AI 패브릭, 그리고 디지털 트레드 에이전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조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AI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OT와 IT의 연결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품을 설계하고 그리고 검증하고 생산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운영하는 단계에서, 생산과 운영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는 빅데이터, 데이터 허브와 같은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조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느냐, 이것들은 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실은 챌린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운영에 대한, 특히 공장 전체 또는 글로벌하게 거점 지역의 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AI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D와 생산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지멘스가 디지털 트윈 또는 디지털 스레드라는 이런 용어를 통해서 연결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조 환경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생산이 방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결국에는 제품을 설계하는 프로세스와 생산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복기를 해서 문제를 원인을 파악하거나 그것들을 다시 반영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데 반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챌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도입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발빠르게 민첩하게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한 목표로서 AI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AI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주는 결과들을 정말 믿을 수 있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AI로 했을 때 그 AI가 정말 안전하고 보안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의사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에 대한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기업에서 하고자 하지만 AI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우리가 가진 또 숙제는 AI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조차 AI를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학습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릴레이트된 골, 목표가 기업 내에서는 아직 디파인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AI를 했을 때 성과를 우리가 측정할 것인가? 정말 AI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성과가 좋았다고 할 것인가? 사람이 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성과에 대한 KPI 부분도 아직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럿을 했는데
생각보다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파일럿보다는 굉장히 적은 규모의 파일럿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그렇게 많이 내지 못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멘스가 그동안 제조 분야에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이용해서 제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고객들한테 제조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인더스트리 AI 측면에서는 이미 제품 내에 AI가 인베딩 돼서 저희가 어떤 업무의 생산성이라든지 성능 같은 것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지컬 AI라는 것이 이제 등장이 되면서 물리 시스템에 이제 AI가 적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오토노머스 엔터프라이즈, 오토노머스 팩토리와 같은 이 기업의 자율 제어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AI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시고 AI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멘스가 바라보는 제조 AI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 AI입니다. 현재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고 성능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이 모든 과정에 AI를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직접 AI를 다루지 않아도 그 솔루션 내에 AI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가 AI 패브릭입니다. 이미 우리가 온톨로지라는 것 또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주문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세스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조 관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의 산업과 관련된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패브릭 또는 AI 패브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AI 패브릭에 대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스레드 에이전시입니다. 기업 내는 모든 시스템, 모든 데이터, 모든 업무들이 사실은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 번에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한 번에 만들어 갈 수는 없고요. 이것들을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AI 기반으로 자동화를 시키는 것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뭐 BPM이라든지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RPA라든지 여러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에이전틱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끼리 연결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자동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환경이 자율 제어 환경으로 가는 큰 기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 AI입니다. 저희가 산업에서 설계를 할 때는 CAD라는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곳을 PLM이라고 합니다. CAD에서 나온 데이터를 PLM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BOM이라고 하는 Bill of Material이라는 곳으로 정의가 됩니다. 데이터가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생산을 하기 전에 생산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정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제조는 실패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코스트의 낭비가 생기고 비즈니스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이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에 대한 최적화, 특히 공장을 새로 세운다, 공장 내에 설비를 이동한다, 라인을 정축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코스트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사전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최적화, 특히 피직스 기반의 물리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옴니버스가 없거나 있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테스트할 때 실물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1개의 어떤 신차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18개월 이상의 R&D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한 프로토타입을 100여 개 이상을 만들어서 그 코스트만 해도 500억이 넘는다고 이렇게 매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제품을 신차를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이 시간과 함께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피직스 기반의 시뮬레이션은 앞으로 이런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피직스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파워,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현재 그 산업에 있는 제조 현장에 계시는 많은 이제 설계자분들, 특히 제품을 개발하는 R&D에서는 생성형 기반으로 해서 신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0년 또 10년 이상 된 이런 엔지니어 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냉장고는 이런 기능을 가져야 돼. 자동차는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이 디파인되고 내가 원하는 적정 조건, 시장의 조건을 넣으면은 바로 다양한 모델의 제품이 설계가 되고 이 설계한 것 중에 사실은 수백 개의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하지만 이것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피직스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전에 가상 시운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실제 생산하는 모델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 생산을 해볼 수 있음으로 해서 시운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AI를 통해서는 이 R&D가 굉장히 이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함으로 인해서 타임 투 마켓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멘스는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근에 알테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멘스가 알테어를 상당히 많은 13조라는 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그 인수한 배경에는 AI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AI 기반으로 해서 제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이것들을 실현에 미리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AI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밑에 보시는 레벨 1, 2, 3, 4가 있는데 1, 2 같은 코파일럿 형태의 어떤 명령어 전달이라든지 검색이라든지 또는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부분들은 이미 구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직스 기반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자동화된 모든 부분들은 현재 제품을 구현을 하고 올해 또는 내년까지 출시를 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AI 패브릭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온톨로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피사의 온톨로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온톨로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산업에서는 어떻게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조 현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제품 개발과 관련된 PLM 그리고 생산 관련된 MES 그리고 물류 관련된 SCM 또는 고객 CRM, 오더 관련된 ERP 같은 상당히 많은 메가 시스템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 간에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상당히 SI 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를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 연결을 위해서 메타데이터의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사일로가 있고 특히 문제는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챌린지였습니다. 시스템을 5년,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시장이 바뀔 때 우리가 얼마만큼 시스템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상당히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온톨로지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소스까지 건드리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매핑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어떤 기능이나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의 변화에 자동으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그 패브릭을 구성하고 온톨로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온톨로지를 구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데이터를 다 주고 데이터를 그냥 알아서 의미를 부여해줘 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고객입니다. 이 데이터가 뭘 하는 데이터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뭐와 연결이 돼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비즈니스 유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외부로 줘서 말하자면 이제 소싱을 해서 분석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어쨌든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술 표준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뭐 MCP라든지 MPP라든지 상당히 AI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표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표준을 가능하면은 따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가상화 전략입니다.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기업에는 데이터가 많고 시스템이 많은데 우리가 이거를 분석하거나 AI 기반 온톨로지를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다시 복제를 해서 어딘가에 카피를 하거나 하게 되면 보안의 문제,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용성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물론 전문가가 이 온톨로지를 운영해도 되지만 이제 세상은 사용자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조직 내의 전문가분들이 언제든지 온톨로지를 이용해서 시스템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AI를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직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멘스는 이런 온톨로지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기반의 디지털 스레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수년 동안 노력은 했지만 왜 안 되느냐?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여전히, 그 데이터의 표준이라는 게 제조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디지털 스레드를 하려면 결국에는 제품도 BOM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장도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물리적인 거와 사이버 세계가 약간 아직까지도 갭이 많습니다. 데이터화된 것이 있고 데이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데이터화가 됐다는 말은 제조 정보를 담아내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을 현재 지멘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어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톨로지 기반의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데 좀 더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디지털 스레드 에이전트입니다. 앞에 이제 정성희 매니저님께서 그 에이전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동화 부분에 또 하나의 한 가지 토픽이 사실은 에이전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듈을 API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했다 그러면 지금 AI는 에이전틱 기반으로 해서 다 연결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환경의 설계에서부터 플래닝하고 엔지니어링하고 오퍼레이션 서비스까지를 에이전트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에이전트끼리 연결이 되고 멀티 에이전트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요. 결국에는 에이전트끼리 서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얼 파운데이션 모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비행기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야 돼? 안에 엔진은 어떤 구성 요소로 데이터가 모델링 돼 있어야 되라는 모델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디파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고요. 제품의 구성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멘스와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온톨로지 기반을 가기 위한 형틀에서 지금 모델을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에이전트 기반 자동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외장의 배터리 충전을 내부로 투웨이 방식으로 충전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렇게 에이전트한테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가 신규 배터리 컨트롤을 위한 봄 데이터, 빌 오브 머티리얼이라고 하고 있는 캐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것이 마운팅이 제대로 되는지를 가상 환경에서 생산을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엑스큐션 하도록 하는 이런 에이전트들이 돌아가는 형태들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경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자동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적어도 담당자, 전문가가 반드시 한 번은 필터링을 해서 오케이, 이거는 실행으로 가. 제조를 해라는 미션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프로세스 단계별로 자동화는 되어 있지만은 꼭 검증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00%의 자동화보다는 90%는 자동화 에이전트 기반으로 하고 10% 정도는 검증을 하는 부분에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을 이제 인간이 개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컴포즈가 최근에 CS에서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산업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산업 메타버스는 공장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환경을 메타버스에 올려놓고 우리가 투어를 하거나 아니면 체크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까지는 원웨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올려주고 그냥 저희가 보기만 하는 용도였지 실제 데이터가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동기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올해 CS 2026에서 디지털 트윈 컴포저라는 것을 저희가 출시를 한다고 런칭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현재 6월에 글로벌 3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파일럿에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정식 제품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동안에 기업들이 우리 산업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각 기업들이 고민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멘스와 엔비디아와 AWS가 같이 이런 환경들을 구축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리퀘어먼트를 받아서 프로젝트화 시켜주는 것에 제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이번에 펩시코, 그러니까 멕시코에 있는 펩시코 회사를 브라질에 있는 펩시코 회사를 가지고 제가 그 실제 디지털 트윈 컴포즈를 적용해서 그 물류에 대한 동선,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최적화를 위해서 AI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하는 환경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유수 글로벌 기업들이 사실은 현지에서 여러 가지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장들의 수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급망 때문에 늘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의 공장들을 올려서 멀티로 보면서 공장들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설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로봇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인프라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 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합쳐서 사실은 피지컬 AI를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피지컬 AI는 우리가 로봇을 그냥 만들어서 로봇을 작동하는 그냥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산업에서 보는 로봇은 로봇들이 협동하고 사람과도 협동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어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작업 환경에서 실제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서서 걷는 것조차도 상당히 불안전합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야 된다.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해서 인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사실은 스스로 인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멘스와 함께 멕시코에 있는 AI 서버 공장을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공장이 짓기 전에 라인에 한 100여 대 정도의 로봇을 이미 시뮬레이션 환경에 설치를 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로봇을 학습시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의 과제는 사실은 대규모의 생산 능력, 생산 방식이 기존의 제조 방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듈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듈 하나하나를 어디서 부품을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에코시스템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특히 로봇 학습 플랫폼이나 또는 운영 플랫폼, 데이터의 수집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비테크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미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를 많이 수년간 했었고요. 중국 정부 자체가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지멘스도 이런 로봇 생산하는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에 한 300여 개의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봤을 때는 한 600개 이상의 부품 회사들이 이미 이제 에코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서 이 규모 면이나 물량 면에서 상당히 우리보다 빠르고, 우리나라 유수 이제 기업의 총수들이 BYD라든지 샤오미 같은 회사들을 가서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공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이제 답사까지 했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금 방식이 좀 틀립니다.
미국은 로봇을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같거든요. 이게 뭐 용접을 하는 로봇인지 아니면은 무슨 조립을 하는 로봇인지 아니면 페인팅을 하는 로봇인지 로봇을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로봇이 하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봇은 어떤 직무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휴머노이드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듈러 방식으로 해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멘스도 사실은 글로벌하게 공장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PLC나 오토메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장 내에 이렇게 휴머노이드를 이미 설치를 해서 저희도 실제 이렇게 다양한 프로토콜을 가진 휴머노이드나 AGV나 AML 같은 것들이 이런 위험한, 사실 공장 내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이 중요한 곳을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하노버 메세를 가셨거나 하셨을 때 에르랑겐이나 암백 공장을 가시면은 이렇게 자율 제어 환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범 공장들에 대한 견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사실 휴머노이드에 대한, 특히 피지컬 AI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을 설계하는 거, 휴머노이드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부분들까지를 저희가 고려해서 휴머노이드를 위한 디지털 스레드를 고객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제조와는 또 다른 생태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부품 회사나 기계 부품 회사들이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산업에 지금 현재 많이 이제 뛰어들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 로보틱스 행사를 대구와 부산 같은 데서 했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렌드는 알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좀 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접근을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피지컬 AI 에코시스템은 이미 앞에서도 아마존 이제 키워드 노트에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지멘스와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사실은 각자의 롤 플레이, 지멘스는 산업을 잘 아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AWS는 AI 플러스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하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옴니버스 기반의 어떤 GPU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세 회사가 실제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현재 파일럿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CS에서 젠슨 황과 롤랜드 부시 회장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좀 비디오로 틀어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 여기 보시는 화면은 HD 현대의 옴니버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를 GTC 2025에서 저희가 시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의 부품 개수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일반 자동차. 예, 한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전기 자동차는 부품 수가 몇 개일까요? 한 10,000개에서 12,000개 정도?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LNG 선박은 부품 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거의 100층짜리 빌딩과도 같습니다. 선박은 사실은 바다에서 떠다니는 100층짜리 빌딩과 같습니다. 2,500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와 지멘스가 작년에 이 옴니버스 환경에 LNG를 띄웠을까요? 옴니버스는 결국에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거를 디지털한테 옮기고 싶습니다. 가장 큰 데이터, 제품 중에 가장 큰 데이터를 가진 곳이 바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이 제대로 띄워서 디지털화가 되고 움직여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보시는 데이터들은 다 팀센터라고 하는 PLM의 데이터들이 봄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실제 있는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변경이 되도록 동기화를 시켜놨습니다. 2,500만 개의 부품에 대한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엔비디아와 AWS의 인프라에 올려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를 시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공장, 기업 전체를 이렇게 디지털로 옮겨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AI를 활용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산업 제조라는 분야에 AI가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고 고객들이 요구하는지를 여러분한테 아주 짧게 보여드린 부분이었고요. 피지컬 AI는 확실히 제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트윈,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서 이 피지컬 AI가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